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3월 12일) 고비의 TV 공포라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2013년도에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전기 설비 일을 하고 있었고 직급이 높지 않아서 지방에 있는 여러 현장들에 직접 출장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배워서 꼭 내 일을 차리겠다는 일념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게을렀어도 크게 지장이 없었을 것 같았는데요. 계절은 겨울이었고 그날은 지방에 있는 현장에서 일을 보고 서울로 돌아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원래 지방에서 일을 보고 너무 늦어질 것 같으면 법인카드로 모텔 결제해서 하루 자고 오면 되는데 그날은 졸음운전을 하든 뭐라든 꼭 늦게라도 서울에 도착해서 집에서 푹 쉬고 싶었습니다. 저는 현장 인근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혼밥을 한 뒤 서울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만 식곤증을 못 이기고 차에서 한숨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이미 시간은 10시가 다 되어 있었고 약하게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운전을 해도 1시는 넘어야 서울에 도착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내비게이션을 찍고서 서서히 출발을 했는데요. 지방이라 그런지 포장도로 주변인데도 너무 깜깜해서 차량 라이트 불빛 주변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군요. 가로등도 이렇게 뜨문뜨문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살살 눈도 내리고 있어서 천천히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 중고 모닝이 내비게이션 길을 못 찾고 계속 멈추는 거예요. 그전에도 여러 번 고장나서 막 차가 강 위에 떠있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하필 시골 초행길에서 그러니 답도 없더군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눈발도 엄청 심하게 흩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빠른 속도로 도로 위에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핸들을 돌릴 때마다 바퀴가 털리면서 미끄러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늦은 밤 시골길이라 제설 작업 같은 건 기대할 수도 없었고요. 저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갓길 쪽으로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고 도로 양옆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구나 하는 것 정도만 알겠더라고요. 게다가 민가랄 곳도 없었는데 저 멀리 딱 한 집만이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에이, 오늘은 집에 가기 글렀다 하며 저는 차에 누워서 날이 밝으면 출발하기로 하고 한숨 잤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요? 제가 차를 막 세웠을 땐 옷도 두껍게 입고 있었고 히터도 아주 뜨끈뜨끈해서 더웠기 때문에 시동을 끄고 잤거든요. 근데 엄동설 안에 얼어 되질 뻔했습니다. 헌데 참 그날은 일이 하나도 안 풀렸던 게 제가 시동을 꺼놓고 그 자던 사이에 낮은 기온 때문인지 뭔지 차량이 방전나서 시동이 안 켜지는 겁니다. 그러던 나중에 아까 저 멀리 불 켜져 있던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도무지 차에서 잘 수가 없어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 오래되어 보이는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 앞에 서서 "저기요,
어르신, 안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런 제 부름에도 아무 반응이 없길래 늦은 밤 외지인의 방문이 무서우실까 싶어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안쪽에서 뉘십니까? 하고 대답이 들려오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어느 할머니 한 분께서 나오시는데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덜덜 떨고 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던 할머니는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연신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집으로 들어섰는데 어라? 보통 그런 추운 곳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훈기가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 든 할머니께서 사시기엔 지나칠 정도로 집이 차갑더라고요. 할머니께선 저 방이 우리 영감이 쓰던 방인데 이불이랑 베개 있으니까 그거 덮고 자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방이 너무 차더라고요. 하지만 밤늦게 신세 지는 주제에 할머니 안 춥냐고 이렇게 여쭤보는 것 자체가 보일러키라고 눈치 주는 것 같아서 저는 덮고 잘 이불이라도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사드린 뒤에 일단 그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한참을 자고 제가 눈을 떴을 땐 이미 해가 떠 있었고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직장 상사분들에게도 부재중 연락이 잔뜩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불이 나게 이제 다시 서울로 출발하려고 할머니를 찾는데 할머니는 어디 가신 건지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전 일단 부랴부랴 제 차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로에는 제설 차량이 지나갔는지 그 도로 쪽으로는 눈이 다 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분명히 방전이 돼서 시동이 걸리지 않던 제 차가 한 방에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는 서울로 올라오면서 상사들과 어제 업무건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막 그렇게 정신없이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제가 차에서 내리는데 자동차 시트 커버에 검은색 때가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이렇게 막 손으로 털어냈는데 이게 번지면 번졌지 쉽게 털리지가 않아서 일단 자고 생각하자 하고 집으로 올라왔는데 옷을 갈아입는데 제 옷과 바지 뒤쪽에 이게 매연인지 수검댕이인지 검은색 때가 잔뜩 껴있더군요. 그래서 할머니네 그 집 바닥이 엄청 더러웠었나 보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이후 시간이 흘러 한 달 반쯤 지나서 다시 한번 지난번이랑 같은 거래처에 방문을 하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 방문은 테스트하는 업무라 일이 정말 일찍 끝났고 저는 문득 저번에 신세를 졌던 그 할머니네 집이 생각이 나서 읍내에서 먹을 것을 좀 사가지고 그 집 방향으로 기억을 더듬어 운전을 해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할머니 댁 근처에 도착을 했을 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집에 불이 났던 건지 뭔지 집이 잔뜩 그을려 있고 지붕도 거의 다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설마 그 한 달 반 사이에 불이 나서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주변으로는 이웃집들이 있는 게 아니라서 차를 몰고 한 1km 정도를 더 나갔어요. 그러자 그 동네 주민으로 보이는 어르신 세 분이 이렇게 나란히 걷고 계시길래 저는 차를 세우고 잠시 여쭈었습니다. 어르신들, 저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뭔데 그려? 저 위쪽에 검게 그을려 있는 집 혹시 아세요? 아, 저 짝에 있는 그 집 말하는 거구먼. 알다마다. 근데 무슨 일인가? 아니, 제가요, 불과 한 달 전에 저 집에 신세를 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왔는데 집이 다 불타 있는 거예요. 혹시 거기 계시던 할머니는 괜찮은가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 한 분이 불쑥 끼어들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젊은 총각이 귀신에 홀렸나 보구먼. 도대체 뭔 소리라는겨?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총각, 저 집 불난 게 벌써 3년도 넘은 일인데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럼 내가 다른 집이랑 착각이라도 했다는 건가? 저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서 다시 차를 돌려 그날처럼 그 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길목이며 비록 지붕이 다 까졌지만 제가 봤던 그 집의 모습이 분명했고 틀림없이 그날 밤 제가 머물렀던 그 집인 겁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분들 말대로 아주 오랜 기간 방치된 듯 보였죠. 저는 조용히 차로 돌아가서 제가 사왔던 먹을거리를 그 집 앞에 놔두고는 조용히 목례 후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귀신이 꼭 나쁜 귀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군요.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